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N차 감염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한 4차 감염 사례를 한 건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현황을 먼저 짚어보죠.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지금 눈여겨볼 점이 어제 오늘 정부의 브리핑에서 4차 전파자가 공식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3차가 발생했던 노래방을 방문했던 지인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4차 확진이 된 건데 현 추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4차, 즉 최초의 발생 진원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넘어서 네 번째로 나타났으니 네. 이것이 이 코비드19,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한 명의 환자가 있을 때 3명 이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단 네. 마스크 쓰지 않고 개인 방역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한다 보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N차 감염이 시작될 수 있는 신호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빠르게 4차 감염을 확진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즉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큰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검진을 해서 연결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다수의 4차 감염이 아닌 연결고리가 확인되는 4차원을 찾았으니 이 연결고리를 끊어서 5차를 막을 수 있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4차 전파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동선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나타난 건 없고요. 이 3차 감염도 우리가 3차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 학원을 통해서 또 학원에 감염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 감염되는 그런 3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던 중에 또 다른 곳에서 이 클럽발로 시작된 연결고리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은 이 감염의 연결고리는 7차, 8차의 숫자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 좁아들면서 그 꼬리를 잡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의 이런 추세를 보면은 방역 당국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좁아지는, 즉 추전망이 좁혀지는 4차 감염이기 때문에 5차를 또 다른 5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적 빠르게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불과 어제만 해도 방역당국에서는 4차 감염 차단이 이제 최대 목표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식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N차 감염으로의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우리는 그 2월, 3월, 4월을 통해서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우선은 특정 종교 집단에서부터 시작돼서 무차별적으로 나갔던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기라든지 개인 방역이라고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 없던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1번째 환자분이 어떤 멍해를 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발견한 분이지 다수의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구로의 콜센터 사건. 네. 거기도 물론 지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구 경북 사건하고는 다수의 환자가 나타났고 동시다발로 나타났으며 N차 감염도 있었고 그 지역 근처에 대규모 환승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그다음에 인천 지역으로 퍼질 거라 생각했지만 자발적인 참여와 마스크 쓰기 등을 통해서 N차 감염까지 진행했지만 우리가 결국 그 연결고리를 찾았고 점차 가라앉았죠.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경기도의 한 지역의 의원에서 발생한 연결고리가 없었던 발생. 그다음에 경상북도 한 지역에서 연결고리가 없었던 100여 명 이내의 감염이 더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결고리가 우리가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수의 그런 그 환자들에 대한 또는 의심 환자들에 대한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추정망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로 콜센터 사건 숫자보다 직접적 연관관성이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는 N차 감염이 아닌 좁혀진 N차 단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부 당국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익명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빨리 찾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신고하고 느슨해졌던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등을 강화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역당국 얘기하는 N차 감염의 두려움이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끊을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4차 알겠습니다. 전파 사례가 확인은 됐지만 좁혀지는 N차 감염 사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 홍대 주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좀 오리무중이었고 이태원 클럽과는 또 별개로 구분이 됐던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들이 결국에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들과 노래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노래방이 매개체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래방이 밀집 시설이고 그리고 밀폐되어 있고 환기가 어렵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이것이 비말에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감염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그런 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또 해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한 군데서 지진이 났을 때 해일이 오는 거랑 비슷한 근거리에서 지진이 나서 해일이 오는 거는 파장이 다릅니다. 이 연휴 전에 많은 전문가분들과 방역당국에서 했던 얘기가 20, 30, 40대의 젊은 분들에게서 증상이 없는 조용한 전파와 감염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진원지인데 다행히 우리가 마치 31번째 환자를 찾아서 다른 진원지가 나타나기 전에 빠르게 찾았던 것처럼 진원지는 다르지만 이 유흥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인지했기 때문에 다중 시설에 대한 다중 차단을 동시에 해서 잡았다고 봅니다. 여기 제가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다른 언론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무한정으로 찍힐 수 있는 빨간 잉크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감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염력이 높아서 조금만 돼도 금방 다른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을 때 금방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묻지 않는 잉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서로 모여서 서로 묻히면서 나의 강한 전파력, 이런 진한 물감들이 옮겨가죠. 그러다가 그것이 빛을 발하면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는 장갑을 끼는 거죠. 거리를 두고 있다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특히 손에 있는 이런 잉크, 물감이 빠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로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개인 방역이 비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손에 빨간색 잉크를 묻히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즉 장갑 끼기와 거리두기처럼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이 묻은 상태로 본인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묻힐 수 있는 조용한 전파는 이번 주말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밀집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꼽혔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마이크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손잡이 뭐 이렇게 잉크 같은 게 묻어서 말씀하신 대로 손잡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노래방 같은 경우는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녀서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기 중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 공기 흐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 비말이 사멸되거나 또는 충분한 감염시키거나 전파되는 양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환기가 되지 않은 환경.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도 8분간 비말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충분히 감염시킬 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좁은 공간에 대한 그리고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워지니까 공조라고 하는 네. 거대한 냉방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우리가 개별적인 냉방인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전에 메르스 때 한 의료기관에서 이 에어컨 관련한 것은 결국 에어컨이 아니라 환기 방향 때문이라고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조 관련해서는 이런 큰 빌딩 같은 경우는 냉각탑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한꺼번에 이게 공기 흐름을 조절하니 다른 층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체 다 감염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공조 시스템으로 인하여 비말이 감염됐다고 하는 증거나 아직 의학적 소견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같은 노래방에서 이제 같은 방을 사용했다고 하면 충분히 감염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서 나온 확진자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방을 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손 씻기의 중요성입니다. 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최근에 했던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부페라고 하죠. 나눈 음식점을 놓고 손에다가 형광물질을 이 손바닥에 묻힌 사람을 일단 1차 감염된 사람으로 보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안경을 껴서 형광물질이 얼마나 묻었나 봤더니 결국 음식을 같이 뜨는 손잡이를 공유했고 식판을 공유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약 40% 이상이 손바닥에 형광물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밀접된 시설에 동일한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선과 동일 기관에 있었을 때 우리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런 유흥시설에서 방역을 잘 지켰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손잡이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100% 방역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고리 내에서 충분히 손에 묻히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3,000번 이상 얼굴을 만진다고 하는데 눈을 비비거나 코를 비비거나 입을 만짐으로써 충분히 감염이 가능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비말이 공기 중에 8분 이상 부유해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날이 더워져서 많은 분들이 또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렇게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덴탈 마스크로도 다 차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KF94만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2월 중에 이 마스크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요를 공급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을 모실 때 특히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지역이 최근에 유흥시설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KF9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우리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에게 도네이션하고 저는 덴탈 마스크만 씁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덴탈 마스크만 쓰고 진료를 합니다. 저 말고 감염내과에 제가 존경하는 이재갑 교수님도 덴탈 마스크만 쓰고 진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환경인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우리 의료진들도 이 비말이 위험해서 비말을 채취하거나 또는 고위험 환자를 봐야 되는 분들은 KF94나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그렇죠. 이 비말이 사실은 KF80이나 KF94 같은 경우는 그게 코리안 필터니까 걸러지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지만 덴탈 마스크는 제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또는 이런 세균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덴탈 마스크라든지 우리가 2월 달에 얘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정의가 된 것처럼 이런 숫자 논란보다는 밀집되는 것을 피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스크가 곧 우리의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매일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 감염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교도관 한 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구치소라는 이제 시설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서 생활을 하고 지금 접촉자만 한 27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 구치소라고 하는 특수환경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군 관련해서 감염 사건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내 아들 또는 나의 딸을 마음 놓고 병역 의무를 보낼 수 있을까? 또 군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군이라고 하는 시설하고 구치소라고 하는 환경이 만약에 비슷하게 동일 집단 격리가 되는 완전한 일반적인 사회 활동하고 달린 격리된 곳이라고 하면 사회로서의 전파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통 우리가 이 공무원 신분으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동일 집단 격리가 된다면 그 안에서의 발병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계신 우리가 교도 행정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과 접촉 상태라든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인 방역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보통 고위험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유흥시설에 가서 지금 검사를 하셨는데 초기 음성이 나왔지만 고위험군 접촉하셨던 게 이제 동선이 확인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음성이 나왔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고 그리고 2주 후에 2번 더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격리 해제가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기간을 다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다만 이번 교도행정 관련해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동일 집단 격리에 준하는
그런 격리 기간을 갖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번에 아마 동선을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 거기 계신 분들은 검사가 바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검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 특정 시설에 계신 분들이 투명하게 이 음성인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보도를 해드렸지만 거짓말과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 60대 아버지가 자가 격리 기간에는 거짓말을 하고 일터와 마트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도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23명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가 격리자 관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 지인분이 그 홍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보니까 전자 팔찌를 차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팔찌가 손목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자가격리 기간 중에. 네네.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인권이라든지 그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의 시민의식을 믿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앱 사용 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 30, 40대의 젊은 분들은 가볍게 앓고 가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네.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치명률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고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필적 고의로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떤 불특정 다수의 특히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사회 안전의 그런 의미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그 시민 윤리의식을 지키는 분들이 더 잘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번 주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4차 감염 사례도 나온 만큼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좀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당부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병원장님이나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업무가 있어서 못 갔는데 그 편지 읽어보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한 번도 의료진이나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따를 때 환자를 모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의료진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방역의 주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의료진들 지쳤습니다. 방역 당국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다 내세우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하고 이제 계약도 준비해야 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재난구호금 받은 것을 통해서 사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황금 연휴에 발생했던 그러한 일들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 수준을 따르되 지역 단위 또는 회사 또는 학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칙을 잘 지키고 어떤 소속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잘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따뜻한 5월과 그다음에 활기찬 6월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